연말 분위기는 홀리데이 장식과 함께합니다. 반짝이는 조명, 가랜드, 스노우 글로브가 모두 그 일부죠. 털복숭이 친구들도 이런 장식품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식물에 숨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1년 중 어느 때든 반려동물을 위한 가정에서의 안전수칙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번은 틴셀입니다.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이죠. 사방에 뿌려지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를 장식해 보신 적이 있다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가 이러한 장식을 좋아해요. 하지만 고양이가 반짝이 조각을 먹으면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서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결과 금전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 비용은 수백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물건의 매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반려동물을 잘 살펴보세요. 2번은 장식용 조명입니다. 다 쓰고 나서 상자를 넣으면 1년 내내 엉킨 채로 상자에 보관되죠. 내년에 상자를 열고 엉킨 전구를 풀기 위해 애를 먹게 될 거예요. 하지만 포장을 푸는 동안 반려동물이 전구를 먹거나 감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느슨한 코드를 보호용 플라스틱 커버로 묶어 반려동물이 쉽게 만질 수 없는 곳에 조명을 걸어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스노우 글로브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행지에서 기념품으로 이걸 얻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1년 중 특정 시기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상자에서 꺼내기도 하고요. 이 연약한 것들은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일부 스노우 글로브에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어린 가족 구성원에게도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수의학 자료에 반려동물이 스노우 글로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라는 경고가 가득해요. 즉 스노우 글로브 내부의 액체는 순수한 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이 2%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은 달콤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맛을 보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려동물 친화적인 장식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의사들은 인조나무와 화환이 진짜 나무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조트리는 야외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냄새 측면에서 반려동물을 그다지 끌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덮인 인조나무를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스프링클은 반려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조나무를 구입하고 싶지 않다면 낚싯줄을 나무에 연결해 천장에 매달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요. 나무에 물을 줄 때는 반려동물이 맛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에는 아스피린이나 다른 것들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물통을 호일로 덮어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와 같은 방에 큰 물그릇을 임시로 놓아둘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목이 마르면 물통이 아닌 그릇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무 앞에 장벽을 설치해 접근성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야생 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들은 단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장애물을 쉽게 극복할 거예요. 반면 대부분의 고양이는 양면 스티커 테이프를 귀찮아합니다. 시도해보세요. 스노우 글로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석도 포함이에요. 자석이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집에서 다양한 용도로 자석을 사용합니다. 우선 냉장고 문에 사진이나 메모를 붙일 때 자석을 사용해요. 네 발 달린 친구들이 쉽게 발을 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냉장고 자석은 소위 히토류 자석만큼 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네오디뮴 자석은 진짜 위험해요. 이러한 종류의 자석은 매우 강력합니다. 실수로 신체 부위가 끼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자석을 전사라고 상상해보세요.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강력한 힘으로 공격해서 일반 자석을 깨뜨리고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어린 가족 구성원 근처에 이런 종류의 자석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히토류 자석은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문 잠금 장치, 헤드폰 등에 사용되지만 장난감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자석은 특별히 독성이 있진 않아요. 따라서 반려견이 실수로 먹어도 자석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강력 자석 2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루고 싶지 않네요.
장은 복부에서 앞뒤로 순환하는데 이 자석이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네, 맞아요. 1982년 이후에 만들어진 동전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동전의 아연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아연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 아닐까요? 네, 성장, 상처 치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소량의 아연이 필요하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연은 볼트, 지퍼, 장신구 등 많은 금속 물체에서 발견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신다면 1982년 이후에 주조된 동전에는 아연 코어가 구리도금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반려동물의 아연 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동전입니다. 가정용 식물과 꽃다발도 위험할 수 있어요. 키우고 싶은 튤립 꽃다발이 있는데 고양이가 꽃병을 테이블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 보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해서는 안 돼요. 알로에베라, 다푸네, 옥잠화, 목록이 너무 기네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푹신한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물이나 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면 내부의 산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어요. 반려견이 실수로 배터리를 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단계는 심각한 결과와 즉각적인 수술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란 리모컨, 시계, 보청기 등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는 제품도 의미합니다. 목록의 다음 항목은 음식입니다. 반려동물이 나도 맛보고 싶어, 한 입만 달라고 사람아 하고 눈빛을 보내는 동안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요. 반려동물과 음식을 나눠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보카도는 새와 토끼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사과씨와 아몬드는 햄스터에게 좋지 않고요. 토끼가 상추를 먹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종류의 상추는 토끼의 식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빙산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이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속설은 고양이가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양이는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우유는 고양이에게 좋지 않아요. 초콜릿, 마늘, 포도, 건포도도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얼마나 독한지는 반려동물의 종, 동물이 먹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음식의 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결국 반려동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반려동물이 배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냄새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세요. 반려동물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식욕이 감소하나요?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개, 고양이, 햄스터 같은 동물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곰, 부엉이, 악어와 같은 이국적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계동물보호연맹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5,000마리의 호랑이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에는 동물원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개인 소유주와 함께 살고 있어요. 퓨마는 이국적인 반려동물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인지 때때로 야생동물을 키우는 개인 소유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있다면 이름이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